같이 좀 보자. 선생님 오늘 우리 할 거 미리 말하고 한마디만 하고 수업을 합시다. 우선 선생님이 봤을 때 상용 로그와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정수랑 소수 부분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내신에서 중요하게 쓰이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한번 다시 꼼꼼하게 할 거고, 스텝 1 질문을 받을 거야. 질문을 받을 거고, 그러면 다시 당연히 고쳐봐야 돼. 다시 고치고, 고친 거 내가 다 검사할 거야. 이제 오늘부터 여기도 답지 안 줄 거니까, 계속 답지 안 줄 거니까 내가 직접 고친 거 확인할 거고, 테스트 볼 거야. 테스트는 스텝 1 숫자만 바꿔서 볼 거거든. 그러니까 스텝 1을 제대로 내 걸로 만들었는지 테스트를 봐서 그게 다 끝나면 스텝 2를 선생님이 저번처럼 문제 풀어주고, 이제 클리닉 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다시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 풀고 확인하고 집에 가는 걸로. 그래서 내가 볼 때 오늘도 뭐 한 빠르면 10시? 빠르면 10시엔 갈 수 있겠지? 그렇게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얘기 좀 하고 가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난 자기 자신은 속여서 안 된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속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응? 내가 아는 척하는 거, 푼 척하는 거 절대 하지 마.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해서 선생님 되는 사람들이야. 바보 아니거든. 다 알아. 아는데 넘어가지고 있는 거야. 응? 아는데 넘어가지고 있는 거라고. 응? 근데 나는 그런 꼴을 못 봐. 난 그럴 꼴을 못 보거든. 선생님은 처음에는 애들 믿어. 처음에는 믿으려고 해. 내가 안 믿으면 누가 우리 애들을 믿어. 근데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뒤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지 말아줘. 그래서 스스로가 잘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와이프랑 폭삭 속았수다를 보는데, 폭삭 속았수다를 보거든. 거기 이제 박보검 아들이 완전 진짜 그냥 인간 쓰레기야. 뭐 쓰레기라고 말할 것 같죠. 그런데 되게 한량이야. 되게 좀 보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로. 근데 박보검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짜 온갖 고준 일을 다 하고 살아. 근데 이제 아들이 약간 정신을 차렸을 때, 정신을 좀 차리고 어디 이제 취직을 하거든. 근데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니를 왜 쓰는지 아냐? 너를 왜 쓰는지 아니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해준 얘기가 뭐냐면, 너가 이제 박보검 그 극 중에서 이름이 뭐였더라? 양혜준인가? 아무튼 네가 걔 아들이라서 야 라고 얘기해. 왜냐면 엄청나게 성실하거든.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대.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네 아빠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니 너도 성실하겠지? 그 믿음을 갖고 뽑는다고 얘기해. 선생님은 성실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 성실함. 난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 성실함은 극복이 되지 않아. 선생님이 중학교 때, 나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서도 되게 문제아 취급을 당했으니까 내가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말해. 왜 왔냐고. 너 학교 왜 왔니? 왜 다른 애들 방해하러 왜 왔냐는 거야. 가래. 응?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별 생각이 없었어. 나는 원래 중학교를 별로 다닐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끝날 때쯤에 과학고등학교 준비할 때 한 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너무 이제 밤새 공부를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퇴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3학년 때. 그래서 얘기를 했지. 저 내일 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컨디션 관리 좀 하게 조퇴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내가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계기가 됐던 한마디인데, 너처럼 뺀질거리는 새끼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또 입에 발린 거짓말, 시험 본다고 또 거짓말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뺀질이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정말 어제 밤새 공부를 했고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내가 어쨌든 내 이미지가 내가 만든 이미지야. 내가 중학교 3년 동안 학교에서 내가 만든 이미지를 내가 평가를 받는 거니까 누구 탓을 하겠어. 난 이미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어떻게 하면 학교 빠지려고 안 나오고 그런 애였다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미지는 어땠을까? 고등학교 때 이미지.
고등학교에서 내가 법이었어. 내가 우리 학교에서 법이었다고. 응?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만드는 거야. 난 믿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불성실했던 애가 어른이 돼서 갑자기 성실해진다?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청소년기에 만들어지는 거야. 성장기 때 만들어지는 게 평생 가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있던 학원에 이제 원장으로 있던 학원 선생님들 오늘 몇 명을 오늘 만났거든. 오늘 몇 명 만났는데 그 선생님들이 날 항상 얘기할 때 나를 보면 떠올리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학원에선 나만 일해. 원장님은 늘 바쁘고 원장님은 늘 힘들고 원장님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 이게 내가 선생님들한테 비치는 이미지야. 나는 늘 성실하고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일이 주어지면 바로바로 끝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뭔가 해결해주고 선생님들은 날 그렇게 기억해주고 있다고 지금도. 응. 왜? 내가 만든 이미지야. 내가 선생님한테 보여준 이미지라고. 응. 너네가 지금 여기서 나랑 수업을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있잖아. 내가 전에 듣는 이미지들이 있어. 응? 전에 듣는 이미지들이 있다고. 그 이미지에 내가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 응? 너네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 너네 이미지는 너희가 만드는 거야. 너네가 행동하는 대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응. 선생님이 오늘 저번 금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어? 제발 숙제, 주말도 꼈으니까 일요일까지 미리미리 해달라. 우리 게다가 지금 시험 대비잖아. 시험 대비의 숙제가 숙제니? 이거 시험 공부 아니야? 이건 시험 공부잖아. 너네 시험 기간에 수학 시험 공부 이거 말고 문제집 막 5권씩 더 풀고 있니? 그게 너무 벅차가지고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런 거면 인정하겠다고. 이것조차 안 하면 수학 공부 뭘로 해? 뭘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고서 성적 안 나오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 나는 내가 그날 금요일날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나? 토요일날 수업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오늘 하라니까. 오늘 하면 되잖아. 바로바로 해. 나는 그게 맞다고 봐. 그래서 모르겠어. 내가 어느 순간 너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을 수 있거든. 어느 순간 너네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오면 수업하고 나가고 이럴 수 있어. 그럼 무슨 뜻이야? 너네 포기했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속이지 마. 질문 다 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싹 다 해. 오늘 테스트 볼 거라서 이거 통과 못하면 다 같이 스텝 2 못 넘어가는 거야. 다 통과할 때까지. 번호 불러봅시다. 질문할 거. 많아도 좋아. 중복되는 건 선생님이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불러. 4번.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불러봅시다. 그럼 7번 8번 1번 6번. 그러면 이제 11번에서 20번 11번 12번 20번 18번. 그럼 21번에서 30번 22번 29번 26번 25번 6번 24번 8번 30번 31번에 40 31. 많아도 돼. 많은 거 눈치 보지 마. 너네 돈 내고 듣는 거야. 공짜로 듣는 거 아니라고. 많이 질문하면 좋을수록 좋은 거지. 38번. 38, 9, 36, 7, 42. 내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 너네가 1번부터 42번까지 다 풀어달라 그래도 나는 풀어줄 수 있어.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오늘 풀어줬으면 그게 너네께 됐으면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라고. 41번. 자, 그러면 상용로그 설명을 좀 먼저 하고 갑시다. 상용로그 설명을 아마 칠판 한바닥에 가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해볼게. 문제를 풀면서 더 배워야 되는 게 많을 거야. 이게 다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배워야 될 게 더 많을 건데 어쨌든 꼭 기억해야 되는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자, 상용로그랑 관련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 자, 첫 번째로 어떤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갈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항상 어떤 수 x는 어떤 수든 간에 어떤 수 x, 정확히 하면 실수 어떤 수 x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보통 이제 정수를 n이라고 쓰니까 선생님도 n이라고 쓸게. 정수 부분은 보통 n이라고 많이 쓸 거고 소수 부분은 보통 알파라고 많이 할 거야. 이제부터 선생님 문제 풀이할 때 그냥 n 알파 이렇게 계속 써버릇 할 거거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때 소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었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항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게 정이니까, 어떤 수를 표현하는 데서 정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소수 부분은 약속이 하나가 있는 거지. 뭘까? 소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소수 부분 알파는 항상 양수로 써줘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게 소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실 알파가 0하고 1 사이의 숫자고 어떤 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말 안 해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란 뜻이 될 거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자, 만약에 3.4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더하기 0.4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 n이고 얘가 소수 부분 알파가 되겠지. 문제는 음수일 땐 거지. 마이너스 2.6이다 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정수 부분 마이너스 2, 소수 부분 마이너스 0.6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라고. 소수 부분은 반드시 뭐로 써줘야 돼? 양수로 써줘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6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할 거야?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 부분에다가는 1을 더해서 생각하고 여기다가 1을 빼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4가 되겠지.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요놈의 소수 부분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요놈의 정수 부분 n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음수일 때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돼. 하나 더.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에 사실 중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네 어떤 수가 딱 주어졌을 때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게 빠를까,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게 빠를까, 혹은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게 편할까,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게 편할까? 당연히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게 편할 수밖에 없다고. 정수 부분은 우리가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다 구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볼게. 루트 11이라는 숫자가 있어. 루트 11. 루트 11은 정수 부분 얼마니? 그러면 루트니까, 루트는 언제 루트가 벗겨져? 안에 제곱수일 때 벗겨지지. 그러니까 이것보다 바로 앞에 작은 제곱수랑 바로 앞에 큰 제곱수를 이용하면 요놈의 범위를 알 수 있다고. 다시 루트 11은 바로 앞에 작은 제곱수 9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 바로 앞에 큰 제곱수 루트 16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루트 11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11이 어떤 수라는 거야? 얘 3점 얼마라는 수라고. 이렇게 되는 수라고. 그러니까 루트 11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3이다. 이게 우리가 정수 부분을 구하기 쉽다고 말하는 거지.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소수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띄게 나오는 소수가 아닌 이상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소수 부분 알파는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정수 부분은 구하기가 쉬워. 이게 등호잖아. n 넘기면 어떤 수에다가 뭘 빼면, 정수 부분 n을 빼면 우리는 그 수의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루트 11의 소수 부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루트 11에다가 원래 수에다가 정수 부분 3 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게 로그에서도 매칭이 될 수밖에 없겠지. 로그에서도 매칭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로그 2의 9 요놈의 소수 부분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바로 앞에 작은 정수, 바로 앞에 큰 정수. 그럼 로그는 밑이 2인 로그니까 진수가
2의 거듭제곱이 될 때 정수가 될 거 아니야. 9 바로 앞에 작은 정수 2의 거듭제곱 뭐가 있어? 8이 있겠네. 로그 2의 9는 얘보다는 클 거고 로그 2의 뭐보다는 작을 거야? 16보다는 작을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로그 2의 9는 뭐겠다? 얘도 3. 얼마가 되겠다. 그럼 똑같이 로그 2의 9에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숫자 로그 2의 9에서 정수 부분 3 뺀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우선 우리가 어떤 상용 로그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내용이야. 제곱근이 들어갔을 때 로그가 들어갔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럼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상용 로그. 상용 로그가 굉장히 위대한 건 로그가 얼마나 우리한테 있어서 유용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십진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10의 거듭제곱으로 자릿수를 표현해 나가고 있거든. 10의 거듭제곱으로 자릿수를 표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를 보는 데 있어서 10하고 그 수는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들을 봐 나갈 때 항상 뭐의 도움을 받을 거야? 미치 10인 로그인 상용 로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가 뭘 나타내고 싶은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려면 우리는 뭐의 도움을 받겠다? 상용 로그의 도움을 받겠다고. 그럼 두 번째, 진짜 너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로그 10은 얼마? 1이고 로그 0.1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난 너네가 이 두 개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로그 10은 1, 로그 0.1은 마이너스 1이야. 로그 10은 1이다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두 자리수에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값이 얼마야? 1이야. 두 자릿수에 상용 로그 취했을 때 정수값 1이라고. 로그 0.1은 마이너스 1이거든. 얘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다?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것만 사실 기억하면 뭐 외울 것도 없지만 좀 더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상용 로그 막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이런 게 필요 없어.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사실 요거 하나야. 1번이라고 해볼게. 상용 로그와 수의 관계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상용 로그와 수의 관계. 예를 좀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걸로 할게. 로그 1.36이 지금 얼마냐면 0.1335래.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외우지 말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뭘 해볼 거냐면 내가 로그에 13.6과 로그에 136과 로그에 13,600 요걸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 로그에 0.136과 로그에 0.0136과 로그에 0.000136을 한번 살펴볼 거야. 지금 내가 7개의 숫자를 썼거든. 1.36부터 13.6 쭉 해가지고 0.000136까지 7개의 숫자를 썼어. 다 뭐가 똑같니? 뭐가 똑같아? 이런 표현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 숫자 배열이 똑같아. 맞아? 숫자 배열이 136으로 똑같다고. 136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이야. 그치? 우리가 0이라는 거는 신경을 쓰지 말자고. 1.36, 13.6, 136 쭉 해서 0.000136 몫이 모두 숫자 배열이 136으로 똑같아. 이렇게 써보자고.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로그 1, 13.6 어떻게 생각해? 나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 무슨 로그야? 상용 로그야. 그럼 로그 10의 거듭제곱은 정수로 표현이 되니까 그걸 써먹어야겠지. 13.6 빨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3.6? 얘는 10 곱하기 1.36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로그에 10 곱하기 1.36이니까 얘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 더하기 로그 1.36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1. 얘가 0.1335니까 133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136은 100 곱하기 1.36이잖아. 그럼 이렇게 써볼게. 10의 제곱 곱하기 1.36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로그 10의 제곱 더하기 로그 1.36이니까 얘는 2 더하기 로그 1.3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뭐가 될 거야? 2.36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잠깐 두고 요거 해볼게. 그럼 0.0136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얘는 0.1 곱하기 1.36이지. 0.1은 10분의 1이라는 거잖아. 10분의 1.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1.36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1336이거든. 그럼 사실 계산하면 뭐가 되니?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0.8664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거야. 아닌가? 왜? 고마워. 1335구나. 이렇게 되겠지. 1335구나. 6이 아니라. 그럼 여기도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 로그 0.0136은 얘는 어떻게 돼? 0.01 곱하기 1.36이야. 그럼 얘는 10의 제곱 분의 1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1335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1.8665 이렇게 되겠다. 그럼 지금 뭘 보고 싶냐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자고. 지금 내가 4개만 계산을 해봤는데 로그 13.6의 소수 부분 얼마야? 0.1335야. 로그 136의 소수 부분 얼마야? 1335야. 얘 소수 부분 얼마니? 8665야? 아니지. 음수잖아. 이렇게 써야지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쓴 거지. 마이너스 1 더하기 0.1335라고 해야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라고. 그럼 로그 0.0136도 소수 부분 얼마야? 0.1335야. 지금 내가 4개만 계산해봤는데 다 소수 부분이 어때? 똑같다고. 그럼 이 소수 부분 누가 결정했다라는 거야? 이 숫자 배열 136이 결정할 거라고. 결정한 거일 거라고. 어떤 수에다가 상용로그를 취하면 소수 부분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그 수의 숫자 배열이라고. 숫자 배열이라고. 다시 결론을 지어 봅시다. 내가 어떤 수 x의 상용로그를 취했어.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수 x의 상용로그 로그 x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로그 x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계속 얘기하지만 소수 부분이다라고 썼을 때 중요한 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저 소수 알파 얘가 뭘 결정할 거다? 알파가 뭘 결정할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봐. 알파가 뭘 결정할 거야? 알파가 상용로그 취하기 전에 이 수의 숫자 배열을 결정할 거라고. 알파는 로그를 취하기 전 수 x의 배열하고 상관이 있다고. 숫자 배열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럼 얘 봐봐. 로그 13,600을 할 거야.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얘 소수 부분은 얼마라고? 얘 소수 부분은 얼마라고? 무조건 0.1335라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0.000136의 상용로그를 취하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소수 부분은 뭐라고? 0.1335라고. 1335라고. 그럼 정수 부분만 잘 찾아보면 되겠네. 그럼 정수 부분은 뭐랑 상관이 있을까? 정수 부분 1
내가 13.6에다가 상용록을 쳤더니 정수 부분이 1이 나왔어. 13.6 몇 자릿수일까? 너네 소수 부분이 있어도 자릿수 얘기할 수 있어? 13.6 몇 자릿수? 두 자릿수야, 두 자릿수. 아니? 두 자릿수는 정수 부분이 1이야. 여기다 써볼게. 로그 1.36은 몇 자릿수니? 한 자릿수 맞니? 한 자릿수 정수 부분 얼마였어? 0이었어. 얘 봐봐. 로그 136 몇 자릿수야? 세 자릿수거든? 정수 부분 얼마야? 2야. 선생님 그래서 요걸 기억하자는 거야. 로그 10은 1이야. 요거 하나 헷갈리거든? 10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잖아. 두 자릿수의 정수 부분이 1이야. 하나가 모자라 값이. 그럼 얘 몇 자릿수니? 다섯 자릿수인 거 맞니? 다섯 자릿수잖아.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겠어? 하나 모자른 얼마가 나오겠다? 얘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4가 나올 거라고. 4가 나올 거라고. 굳이 내가 이걸 보고 10의 4제곱 곱하기 1.36이다 라는 식의 짓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소수 부분도 마찬가지야. 0.136. 얘 지금 정수 부분 얼마면 마이너스 1이거든. 얘 봐봐.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그때 마이너스 1이네. 얘는 소수점 하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그때 정수 부분이 얼마? 얘가 아니라 요거라고, 요거. 아니, 여기 마이너스 1.86 요거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소수 부분을 양수를 바꿨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소수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잖아. 그럼 정수 부분 얼마가 나오겠어?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가 될 거라고. 마이너스 4 더하기 0.1335가 되겠지. 그럼 정수 부분은 뭐랑 연관이 있는 거야? 어떤 수의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어? 자릿수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자릿수랑 관련이 있을 거야. 정수 부분 n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n이 양수일 때랑 n이 음수일 때로 나눌 수 있을 거야. n이 양수일 때는 정수 부분이 자릿수보다 하나 모자르다고. 자릿수보다 하나 모자라. 그럼 내가 정수 부분이 n이다 라고 하면 어떤 수 x는 몇 자릿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하나 더한 n 플러스 1 자릿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제 사이시오 붙여야 되니까 붙여줄게.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니?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면 첫 번째, 마이너스이면 두 번째, 마이너스 4면 네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니까 음수일 때는 조금 그냥 정확하게 쓸게. x는 마이너스 n번째, 정확히 얘기하면 소수점 마이너스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시험을 보잖아.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요것만 기억해. 안 되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서 해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을 보잖아.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될까? 안 된다고.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수학 이론을 다 구구단이라고 얘기해. 구구단. 우리 처음 구구단 외울 때 막 몇 번씩 쓰면서 외우고 했지만 지금은 어떠니? 우리 어른들은 술 먹으면서도 하잖아. 졸리면 나가 서서 들어. 이거 마지막으로 이론하는 거야. 구구단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너네 편하게 아무 때나 막 쓴다고. 어른들은 술 마시고도 한다고. 왜?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그럼 너네가 지금까지 이거를 많이 했다면 저게 잘 됐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저게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이론이 잘 안 잡혔거나 아직 우리가 해본 횟수가 부족하거나.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의식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이걸 자유롭게 해야 되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상용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겠지? 이게 기본적으로 숙지가 됐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숙제가 됐다는 하에. 잠깐 쉬었다 할게. 지금 너무 다들 늘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몇 분이니?
52분이거든. 3분만 쉬었다 갈게. 이거 영상 안 끄고 3분만 쉬었다 갈 테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빨리 정리하고 잠 좀 깨고 엎드려서 자지 마. 엎드려서 자면 더 졸려. 차라리 나가서 돌아다니다 와. 응? 3분만 있다가 문제 풉시다. 우리 정말 스텝 1 문제만이라도 오늘 완벽하게 좀 하고 가자. 스텝 2야 내가 다 풀어줄 거니까. 다 풀어줄 거니까 어려운 건 다 풀어줄 거고 쉬운 거 풀 거니까. 응? 스텝 2는 약간 소양을 쌓는 느낌이라면 스텝 1은 진짜 우리 걸로 잘 만들고 가봅시다. 이거 올려봐도 돼요? 응? 이거 올려봐. 올려봐. 응? 1번 있어. 1번 있어. 그리고 저기 없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5번이 왜 질문이 없지? 5번이 너네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렵지 않나?
보자. 봅시다. 1번부터 볼게.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할게. 차근차근. 내가 스텝 2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스텝 1만큼은 꼭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응? 선생님이 봐서 이거 좀 무자비하다 싶으면 스텝 2를 줄일 테니까 스텝 1 꼼꼼히 좀 볼게. 양수 y에 대해서 로그 y를 마이너스 0.866이라고 할 때 10의 4제곱에 로그 136 빼기 y의 값을 구해달래. 우리 항상 어떤 수가 음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로그 1.36이 이렇게 줬을 때 빨리 이걸 보고 여기 지금 8665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0.866을 빨리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로그 y는 마이너스 0.8665야. 이거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얼마야? 소수 부분 마이너스 0.8665니? 아니지. 소수 부분 항상 뭘로 써야 돼? 양수로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야? 여기다가 1 더했다가 우리 어떤 수에다가 함부로 뭔가를 더할 수 없으니까 다시 빼자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빼면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1 더하기 0.1335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게 로그 y야. 그러니까 로그 y는 소수 부분이 얼마? 0.1335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이 너네 로그 할 때도 그렇고 지수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꼭 잡고 갔으면 좋겠는 거야. 로그 A랑 로그 B랑 같으면 요거이면 A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 너네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자꾸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자꾸 너네 못 써먹고 있다니까? 이거 못 써먹고 있어. 로그 y가 얘랑 같대. 그럼 이거 빨리 뭘로 바꿀 생각해야 돼? 로그로 바꿀 생각해야지. 그럼 y가 뭔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로그 b라면 y랑 b랑 같을 거라고. 이게 우리가 로그에서 빨리 해야 되는 행동이야. 너네 사용 로그에서 문장대 문제가 보통 어렵지 않아. 근데 문장대 문제에서 답이 되게 힘들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게 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야. 요거 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1335를 빨리 로그로 바꿔봐. 마이너스 1은 지금 상용 로그니까 상용 로그라면 이거 뭐야? 로그 0.1이지.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0.1335는 로그 1.36하고 같대. 얘는 로그 1.36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 얼마인 거니?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로그에 0.1 곱하기 1.36이 돼서 0.0136 맞지? 0.136이지. 0.136이 될 거 아니야. 얘가 로그 y랑 같아야 된다고. 그럼 y가 얼마라는 거야? 얘라는 거네. 0.136이라는 거네. 근데 봐봐. 우리 방금 했던 거 봐봐. 방금 했던 거 봐봐. 소수 부분이 0.1335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y의 숫자 배열을 의미한다고. y의 숫자 배열이 얼마라는 거야? 로그 1.36이 0.1335래. 소수 부분이 똑같다? 숫자 배열이 136이란 뜻이라고. y의 숫자 배열이 1, 3, 6이란 뜻이야.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다?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숫자 배열이 136인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y가 뭐라는 거야? 0.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숫자 배열 136이란 뜻이네. 우린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만 내가 계속 이 방법을 보여주는 이유는 안 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도 돼. 나쁜 방법은 아니야. 힘들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자 10의 4제곱에 로그 136 빼기 y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얘도 똑같아. 얘는 그냥 0.1335잖아. 0.1335가 아니지. 얘는 그럼 이제 여기다 하고 이것도 한 번만 해보자. 여기도 한 번 해보자. 로그에 136은 내가 1.36을 아니까 1.36을 아니까 얘를 빨리 뭘로 생각해보면 돼? 100 곱하기 1.36으로 생각해서 로그에 100 더하기 로그에 1.36으로 생각하면 내가 1.36을 써먹을 수 있겠네. 그래서 2 더하기 0.1335가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얘 숫자 배열이 136이잖아. 숫자 배열 136이니까 얘 1.36하고 소수 부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로그 136은 소수 부분이 얼마라고? 0.1335라고. 몇 자리수야? 세 자리수야. 세 자리수는 로그 취했을 때 정수 부분 얼마? 하나 모자른 2가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바로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 뭘 해도 좋아. 그럼 얘가 2.13359 y는 얼마였어? y가 0.136이잖아. 이거 뺀 거에 10의 4제곱을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10의 4제곱을 여기다 먼저 곱하면 21335에다가 136 뺀 게 답이 되겠네. 이게 답이 되겠다. 나 답 안 불러줄 거야. 이따가 다 고쳐봐. 다시 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자릿수는 이제 우리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 수의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자릿수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그럼 5의 20제곱과 3분의 1의 10제곱을 봐달래. 자, 5의 20제곱이 m 자릿수야. m 자릿수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해보자고.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리면 기억할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자고. 이렇게 두 자릿수는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1이야. 그럼 m 자릿수니까 상용 로그를 취하면 뭐가 되겠어? 자릿수보다 하나 모자른 애가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 계산해 봅시다. 로그 10이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지. 하나 정수 하나 모자라.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고. 이렇게 기억하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로그 20 계산해 봅시다. 얘는 20 로그 5지. 우리 딴 건 몰라도 로그 5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잖아. 로그 5는 뭐야? 1 마이너스 로그 2야. 얘도 공부했나 안 했나 판독기 같은 문제야. 마음에 손을 얹고 로그 5가 1 마이너스 로그 2라는 거 나 지금 잊고 있었다. 진짜 공부 안 한 거야. 이걸 안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지? 5가 뭐야? 2분의 10이잖아. 그래서 로그 10 빼기 로그 2라서 1 마이너스 로그 2야. 5의 로그 값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저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로그 2 알려주면 로그 5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에 1 마이너스 로그 2가 0.3010이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지금 0.6990이니까 20 곱하면 14.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 지금 정수 부분 얼마야? 14. 얼마? 양수니까 정수 부분 14인 거지. 얘가 지금 14인 거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정수 부분이 14니까 몇 자릿수? 15자릿수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소수도 마찬가지야. 3분의 1의 10제곱. 3분의 1의 10제곱은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겠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기억할 거야? 로그 0.1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로 기억할 거라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우리 3분의 1의 10제곱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면 요놈의 정수 부분은 뭐가 될 거야? 이걸 너네가 한 번씩 천천히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마이너스 n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응. 아, 13. 얼마니? 내가 너무 대충 했구나. 응. 그러면 얘가 13이고 얘가 14가 나오겠다. 큰일 날 뻔했네. 응.
그럼 자, 얘도 봅시다. 10 내려오면 오늘 주화밖에 없네. 주화만 날 도와주는구만.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로그 3이 0.4771이니까 얘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4.77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아니야, 그치?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얘는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771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로 만들어줘서 어떻게 처리할 거야? 1 더하고 여기다가 1 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 더하기 0.229인가? 그래서 소수 부분이 0.229고 정수 부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 5가 되겠네.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내는 건 5. 얘는 10. 소수점 아래 자리라는 게 이런 거 0.0034 이렇게 있으면 소수점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4번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가 5번이 되는 거지. 5번. 자릿수만 묻는 게 아니라 숫자 배열까지 생각해달라는 거야. 5번 봅시다. 5번. 이게 질문이 안 나온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아마 내가 볼 땐 제일 까다로운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지. 3의 20제곱의 자릿수를 A라고 하고 최고 자리의 숫자를 B라고 하고 우리 여긴 없지만 1의 자리도 구해보자. 1의 자리. 1의 자리. 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전부지 뭐. 자, 3의 20제곱의 첫 번째로 자릿수. 뭘 이용할 거야? 상용 로그를 이용할 거야. 우리는 로그 3의 20제곱의 정수 부분을 찾으면 되지. 그럼 20 로그 3의 값을 계산을 해봅시다. 20 로그 3. 얘는 20 곱하기 0.4771이야. 이렇게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9.54이 나오거든. 9.54이. 이렇게. 그럼 얘 지금 정수 부분이 얼마야? 9야. 다시 로그 10이 1이야. 두 자릿수가 1이라고. 그럼 얘 몇 자릿수야? 하나 더 큰 10자릿수가 되겠지. 10자릿수가 될 거야. 그 다음 이제 최고 자리 숫자 말고 1의 자리 숫자부터 먼저 해보자. 1의 자리는 어떻게 찾니? 뭐랑 관련된 문제야? 규칙성이랑 관련된 문제였어. 그치? 1의 자리는 규칙성이랑 관련된 문제야. 3의 1제곱. 나 1의 자리만 볼 거야. 3이지? 3의 제곱 얼마? 9. 3의 세제곱 얼마? 27인데 1의 자리만 볼 거니까 7. 3의 4제곱 얼마? 1이야. 1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한 번 더 곱하면 반복이란 얘기네. 몇 번씩? 4번씩 반복돼. 4번씩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3의 20제곱의 1의 자리는 뭐랑 똑같을 거야? 3의 20제곱을 요 놈을 4로 나눴을 때 4번씩 반복되니까 나머지랑 똑같을 거야. 20을 4로 나눈 나머지 얼마니? 0이지? 그러니까 뭐랑 똑같을 거야? 3의 0제곱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얼마? 1이 되겠네. 얘랑 똑같겠지. 그래서 1의 자리는 1이겠다. 그럼 이제 최고 자리 숫자. 최고 자리 숫자를 물어봤다는 건 사실 뭘 알고 싶은 걸까? 최고 자리 숫자를 물어본 건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을까? 너네 선생님이 상용 로그에서 지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할 때 가르친 거 뭐밖에 없어? 자릿수랑 숫자 배열밖에 없지. 그러면 왜 두 개를 가르쳤겠어? 두 개 쓰니까 가르쳤겠지. 자릿수. 남은 거 뭐야? 숫자 배열이야. 최고 자릿수는 무조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숫자 배열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숫자 배열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 자, 이게 어려운 거 맞아. 사실 어려워서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 잘 안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 시험에 잘 나와. 한 번만 잘 해볼게. 지금 내가 로그 3의 20제곱의 소수 부분이 얼마라는 걸 찾으려면 0.54이라는 걸 찾았어. 다시 로그
3의 20제곱에 소수 부분이 0.542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내가 상용로그를 취하기 전에 3의 20제곱에 숫자 배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이걸 결정하는 애가 누구야? 얘라고. 만약에 어떤 수의 로그가 상용로그가 0.54이야. 그럼 걔랑 숫자 배열이 완벽하게 똑같겠지. 그게 있으면 베스트야. 다시 선생님이 이 숫자 배열을 그냥 일부러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써볼게. 그러면 로그 동그라미가 0.542가 될 거야. 맞니?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0.542를 로그로 상용로그 값으로 갖는 애를 줬으면 너무 편한데 그런 거 안 준다고. 안 준다고. 그럼 뭘 써야 될까? 로그 2가 0.30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소수 부분이 0.3010이면 숫자 배열이 2라는 거야. 숫자 배열이 2라는 거는 이런 뜻인 거랑 같기도 한 거 맞니? 2땡땡 이렇게 200. 그렇지. 근데 0은 우리가 숫자 배열할 때 보통 얘기 안 하니까 그냥 2라고 쓰는 거지. 그럼 로그 3의 소수 부분이 0.477이라는 건 소수 부분이 0.477인 수는 숫자 배열이 3, 0, 0 이런 꼴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0.542보다 바로 앞에 작고 바로 앞에 큰 한 자릿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한 자릿수를 다 표현할 수 있어. 하나 빼고. 자, 로그 2는 0.4771이야. 로그 3은 미안하다. 0.3010이지. 로그 2가 0.3010이야. 로그 3은 0.4771이야. 이렇게 준 순간 하나 빼고 다 표현할 수 있어. 로그 4는 로그 2의 2배잖아. 0.6020이지.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표현 가능하대잖아. 그러니까 1에서 얘 뺀 0.6990이야. 이렇게 될 거야.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지. 이거 둘이 더한 거라고. 0.7781이야. 이렇게 될 거야. 로그 7은 못해. 그래 만약에 필요하면 줄 거야. 로그 8은 3로그 2잖아. 로그 2 3배하면 얼마야? 0.9030이야. 로그 9는 로그 3 2배하면 되지. 얼마야? 0.9542야. 나 로그 7 빼고 한 자릿수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무슨 뜻이야? 0.542 바로 앞에 작은 수, 바로 앞에 큰 수 찾아봐 빨리. 누구랑 누구야? 0.542 바로 앞에 작은 수 누구야? 로그 3이지? 0.477. 얘보다 바로 앞에 큰 수 누구야? 4네. 로그 4야. 0.6010.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야? 이 땡땡땡이라는 숫자 배열은 땡이라는 숫자 배열은 뭐보다는 커? 3보다는 커. 3땡땡보다는 크다고. 뭐보다는 작아? 4땡땡보다는 작다고. 그럼 얘가 뭘로 시작하는 수라는 거야? 3.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3. 얼마라는 거라고. 로그 3의 20제곱의 소수 부분이 0.542라는 건 3의 20제곱의 숫자 배열이 3. 얼마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최고자리 숫자가 얼마인 거야?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얘가 얼마랑 얼마 사이의 숫자다라는 걸 찾는 거, 이것 때문에 너네 제곱근에서도 연습을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는 숫자 배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야. 이거 로그 2부터 다 쓸 수 있다고. 7 빼고. 이게 필요한 문제를 주겠지 문제에서. 그래서 소수 부분이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는지를 여기 찾는 거야. 이거 오늘 내가 대놓고 얘기할 건데 테스트 때 볼 거야. 테스트에 있어 이 문제. 그래서 꼭 잘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서 우리 좀 제일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6번인데 이게 한 번만 잡으면 진짜 세상 제일 쉽거든. 오늘부터 세상 제일 쉽게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
자, 봅시다. 지금 6번에 x가 1하고 1000 사이고 로그 x랑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을 때 x의 값을 구해달래.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어떤 수를 항상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타냈을 때 정수 부분 찾는 게 쉬워, 소수 부분 찾는 게 쉬워. 정수 부분 찾는 게 쉬워. 무조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 사실 두 가지밖에 없거든.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항상 답을 구하는데 핵심적으로 쓰이는 건 요 x의 범위야. x의 범위가 답을 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쓰일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우리는 뭐가 편해? 정수를 쓰는 게 편하다고. 정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수를 만들 거야. 로그 x랑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대. 소수 부분이 같은 두 수는 어떻게 하면 정수를 만들 수 있니? 3.4랑 5.4가 있어. 어떻게 하면 정수로 만들 수 있어? 빼면 되는 거 맞아? 맞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 두 수의 차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정수가 된다는 뜻이네. 차라는 게 뭐니? 차. 차의 정의가 뭐야? 그냥 빼기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그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이게 차지. 그럼 두 수의 차는 무조건 무슨 수 나와? 0 이상이 나오는 거 맞니? 그치?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0 이상이 나올 거야. 뺄 때 생각하면서 빼자고. 우리 딱 봤을 때 로그 x랑 로그 루트 x 중에 뭐가 커? 로그 x가 크지. 그러니까 두 수의 차는 뭐라고 써줄 거야? 로그 x에서 로그 루트 x를 뺀 걸 차라고 말하겠지.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돼. 잘 봐봐. 이제 잘 따라와봐. 두 줄이면 끝난다고. 로그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2분의 1 내려서 빼니까 이게 뭐가 나와? 2분의 1 로그 x가 나올 거야.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정수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나는 요 놈의 범위를 알 수 있어. 요 놈의 범위가 체크가 돼. 왜? 여기 있잖아. x가 1부터 1000까지야. 그러면 2분의 1 로그 x의 범위 만들어봐. 로그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여기다 양변에 상용로그 취하면 3보다 작고 0보다 크지. 근데 나 2분의 로그 x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다시 2분의 1 로그 x는 뭐보다 커?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뭐여야 돼? 0하고 2분의 3 사이에 정수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끝났네. 2분의 1 로그 x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 로그 x 얼마라는 거야? x는 얼마? 그치.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핵심적인 요소로 쓰이는 거야? 범위가 핵심적인 요소로 쓰이는 거야. 그 범위 안에 뭐가 정수인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학교 시험에는 그렇게 막 어렵게 난해하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야. 이게 옛날에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문제가 되게 유행이었거든. 그래서 진짜 막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저분하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교육 조장한다고 교과서에서 뺐어.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가 내가 기억하기로 7종인가 8종인가 그런데 그 중에 교과서에 이거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가 2권인가 3권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 동네엔 있어. 딱 하나, 요것만 있어.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래서 물론 이거 이외에도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 필수적으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다음 문제가 똑같은 문제 아닌가? 이것도 잘 볼게. 잘 봐봐.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앞에가 너무 문제가 어려웠지? 자, 보자. 로그 10에 x 4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은 10.5래. 이제 얘는 이런 건 이제 보자마자 아, 이거 로그 계산 좀 편하게 우리 진수의 곱하기는 로그의 합으로 찢을 수 있으니까 로그 10에 x 4제곱 곱하기 로그 y의 세제곱이 될 거고 진수의 지수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4 로그 x 더하기 3 로그 y는 10.5다 라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떠먹을 게 없어 보여. 이렇게. 그 다음에
x와 y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같고 x와 y분의 1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같대. 그럼 이걸 표현해 봅시다. 우리 항상 어떤 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표현해 버릇하면 돼. x와 y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같다는 거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그러니까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로그 y의 정수 부분이 같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n1이라고 하고 얘를 알파라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써보고 로그 y의 정수 부분을 n2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베타다라고 쓴다면 정수 부분이 같다 그랬으니까 n1, n2라고 쓸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둘 다 n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게 지금 계속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애초에 세팅할 때 문자를 최소한으로 세팅을 하자고. 정수 부분이 같으니까. 그리고 항상 선생님은 너네가 습관적으로 소수 부분을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고 쓰면 나중에 놓쳐서 틀릴 수 있으니 이렇게 꼭 표현해 버릇했으면 좋겠어. 소수 부분은 항상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돼. 이런 표현을 꼭 쓰면서 갑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와 y분의 1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아야 된대. 그럼 내가 로그 x랑 로그 y분의 1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그냥 두고 요 놈을 이용해서 로그 y분의 1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이렇게 로그 y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y지. y의 역수니까 요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얘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요 놈에 뭐가 필요하냐면 소수 부분이 필요해. 소수 부분은 항상 뭘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봐봐. 여기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럼 소수 부분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야? 얘에다가는 1을 더해주고 앞에다 다시 똑같이 1을 빼줄게. 이렇게. 그럼 한 번만 써볼게. 얘는 정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뭐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베타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라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라고.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대? 알파랑 똑같아야 된대. 다시 알파랑 1 마이너스 베타가 같아야 된다. 그럼 베타는 뭐랑 똑같아?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네. 그럼 이것도 내가 굳이 문자를 두 개서 쓸 게 아니라 두 개로 쓸 게 아니라 베타 대신에 뭘 쓰면 돼? 베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로 놓고 시작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지금 문자를 4개를 써야 될 걸 2개로 줄여놓은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정수는 정수다라는 것만으로도 찾기가 되게 편하고 소수 부분은 0하고 1 사이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제약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n하고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걸릴 거야. 그럼 넣어보자고. 자, 차근차근 한번 쓸게. 4배에 로그 x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n 더하기 알파랑 똑같아. 로그 y는 3배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다고. 얘가 10.5야. 자, 이제 넣어보면 이제부터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우선 넣어보면 뭔가 나오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야. 4n 더하기 3n이니까 7n이지.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어. 플러스 3. 4알파에서 3알파를 빼니까 알파가 나와. 이게 10.5라고. n 무슨 수야? 정수잖아. 정수야. 7n 더하기 3과 알파로 쪼개져. 이게 10.5잖아. 알파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5가 될 수밖에 없겠지. 7n 더하기 10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0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제약이 걸린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얼마야? 1이고 알파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x 곱하기 y가 결정이 되는 거지. 로그 x가 로그 x가 지금 n 더하기 알파라서 얼마야? 2분의 3이야. 그치? 웬만하면 소수점으로 안 쓸게. 2분의 3이야.
로그 y는 뭐가 돼? 로그 y는 얘도 지금 얼마냐? 1에서 2분의 1 더한 거니까 얘도 2분의 3이야.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니? 로그 x가 10의 2분의 3이니까 여기 10 없는 거잖아. x는 10의 2분의 3제곱. y도 10의 2분의 3제곱. 그럼 둘이 곱한 건 10의 3제곱이 되겠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야.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잘 안 됐다. 이제 우리가 빨리 느껴야 돼. 상용 로그가 안 돼서만은 아닌 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인 거지. 이 부분을 좀 잘 잡으면서 가져야 돼.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은 이게 지금 6, 7번이었지. 8번 똑같은 문제거든. 7번이랑 이따 해봐. 8번 똑같은 문제야.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고 11번 봅시다. 좀만 기운 냅시다. 좀만 기운 내서 나도 내 수업이 재미가 없다는 거 알아. 나도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할까 고민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데 난 내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봐. 잘 봅시다. 잘 보자. 11번에 지금 뉴턴의 냉각 법칙이 다음과 같아. 뭐 이거 이해할 필요 없지? 뭐가 뭔지만 잘 아면 돼. dt는 t시간 후에 물체와 공기의 온도차야. 온도차. d0는 처음 상태에서 온도차. k는 비례상수다. 공기의 온도가 35도인 상태에서 처음 온도가 15도인 물체가 25도 되는데 1시간이 걸렸대. 1시간이 걸렸대. 여기다 한번 써볼게. t시간 1시간 후에 자 t가 1일 때 공기의 온도랑 물체의 온도가 얼마큼 차이 났다는 거야? 1시간 후에 10도 차이 났다라는 거야. 맞니? 처음엔 얼마큼 차이 났었어? 35도, 15도니까 처음에는 20도 차이 났었어. t는 1일 때 d1은 10도고 d0는 20도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시간 후에 온도를 구해달래. t가 3일 때 d3를 구해달라는 거네. 이거를 그냥 d3를 그냥 d라고 해볼게. 이렇게 d라고 해볼게. 그럼 d3니까 t가 3일 때고 어쨌든 처음 물체의 온도는 20도인 거지. 선생님이 몇 번 이제 로그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항상 우리가 이 상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둘 중에 하나야. 상수를 구하거나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만약에 얘가 식을 썼는데 구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구해줘. 당황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쟤를 없애려고 하면 된다고. 그럼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해봅시다. t1일 때 집어넣어볼게. 로그에 d1 10 얘는 마이너스에 t가 1일 때니까 k지. k는 k 더하기 로그에 20이 되겠네. 얘는 k가 완전 구해지네. k가 뭐야? 넘어가면 로그 20 빼기 로그 10이니까 로그의 차는 진수에 나눴셈 로그 2네. 로그. 이러면 이제 쉬운 문제라고. k가 구해지면 그냥 냅다 넣으면 되지 뭐. 이제 내가 d3일 때 구하고 싶어. 집어 넣어볼게. 로그에 선생님 d3를 그냥 d라고 줄게. d는 t가 3일 때야. k는 로그 2가 나왔어. 마이너스 3 로그 2네.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로그 20이야. 그럼 또 똑같아. 로그 d가 얘랑 같아. 난 d 어떻게 구할 거야? 얘가 로그에 어떤 놈인지 계산이 되면 d는 얘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늘 우리의 목표라고. 그럼 요 3, 이로 올릴게. 세제곱 이렇게 올릴게. 그럼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 나눗셈이니까 얘는 뭐가 돼? 로그의 8분의 20, 4분의 10이, 2분의 5? 8분의 20이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d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5라는 거야. 얘가 2.5라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면 혹은 2.5라고 답을 썼으면 얘 국어가 약한 거라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3시간 지난 후 물체의 온도야. 근데 지금 d0는 뭐냐면 온도 차이라고. 물체와 공기의 온도 차가 2.5도라는 거야. 지금 공기가 몇 도야? 35도야.
35도에서 내가 원하는 물체의 온도를 뺀 게 2.5도라고 나는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 답은 얼마가 나왔어야 돼? 32.5도가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지. 우리 문제 끝까지 잘 읽고 써줘야 돼. 그 다음에 11번. 11번을 했고 12번. 아이고. 아이고. 문장들 문제들 괜히 겁먹어서 그래. 막상 별거 없어. 봅시다. 12번에 어느 도시락 회사의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 28% 증가해서 100억 원이래. 작년에 비해서 28% 증가했다는 건 작년에 만약에 A1이었다고 쳐봐봐. A1이야. 그러면 28% 증가했다는 건 얼마를 곱하겠다는 거야? 1 더하기 0.28을 곱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100억 원이 됐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올해 매출이야. A를 구하려고 쓴 게 아니라 28% 증가했다라는 게 1 더하기 0.28을 곱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매년 28%씩 증가하면 올해 10배가 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후인지 구해달래. 지금 올해 매출액이 100억이라고 했잖아? 100이라고 쓸게. 얘가 1.28씩 매년 곱해 나가지겠지. 28%씩 성장한다는 건 1.28씩 곱해 나가는 거니까 1.28씩 계속 곱해 나가서 어떻게 되고 싶다고? 10배인 1000억 원이 되고 싶다고. 그럼 지금 몇 년인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가 몇 번? n번 곱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사실 우리 문제 많이 풀어본 아이들은 알 텐데 처음 양을 뭐 알려줄 필요가 없지. 어차피 약분될 거라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1.28의 n제곱이 10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일부러 너네한테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 로그라는 건 지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지수를 알고 싶을 때 로그를 쓰는 거라고. 왜? 지수를 끌고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n 곱하기 로그 1.28이 로그 10 1이 되고 싶은 거네. 이렇게 1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이제 1.28은 많이 본 숫자잖아. 1.28 128이잖아. 128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인가? 2의 7제곱하고 관련된 숫자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00분의 128로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128은 또 2의 7제곱이니까 여기다 다 쓸게. n의 7 로그 2에다가 로그 128에다가 로그 100 2 뺀 거. 이게 이렇게 1 되고 싶었던 거네. 그럼 로그 2가 0.3이 이거 되게 친절한 문제네. 0.3이니까 2.1에서 2 뺀 0.1n이 1이 되고 싶다. 따라서 n은 얼마? 10 이렇게 나오겠지. 세상 친절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18번을 갑시다. 갔다 와. 이제 지수함수로 들어가니까 잘 봅시다. 자, 보자. 우리 이런 이제 그래프 문제들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 좌표만 잘 찍으면 되거든. 정말 좌표만 잘 찍으면 되니까. 잘 해봅시다. 지금 y는 2의 x제곱하고 2의 x 마이너스 2제곱하고 y는 k가 만나는 점을 pk랑 qk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원점하고 요놈하고 만나는 점의 삼각형의 넓이를 ak라고 할 때 a4 더하기 a10의 값을 구해달라. 좌표만 잘 찍어보자. 좌표만. 이 점의 좌표 구해보자. pk. pk는 어떻게 구해?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k가 만나는 점이지.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k의 교점 어떻게 구할 거야? 두 식이 같다라고 놓고 2의 x제곱은 k 이렇게 놓겠지. k 이렇게 놓겠지. 그러면 난 지금 요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x 표현할 수 있겠어? 양변에 얼마인? 미치. 2인 로그 취해주면 되는 거 맞니? x는 로그 2의 k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될 거야? x좌표가 로그 2의 k가 될 거라고. y좌표는 그냥 k겠지.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qk는 어떻게 구하면 돼? 2의 x-2제곱은 k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럼 양변에 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x-2는 로그 2의 k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는 로그 잘 들어. k 더하기 2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지금 qk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에 k 더하기 2, k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높이는 얘로 높이를 생각하면 되지. 높이는 얼마냐면 k네. 높이는 k야.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이 길이는 qk의 x좌표에서 pk의 x좌표 빼주면 되지. 둘이 얼마큼 차이나? 2만큼 차이나.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ak라고 하면 ak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라서 얼마야? k가 되겠다. 그래서 a4는 4고 a10은 10이야. 자,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잘 푼 거야? 잘 푼 거야? 여기다가 점수 매기면 몇 점이나 줄 거야? 나는 진짜 빵점 줄 거라고. 빵점 줄 거라고. 이거 보자마자 밑변의 길이가 얼마나라는 거 보였어야 돼. 2라는 거 보였어야 된다고. 이제 우리는 돼야 되는 거야. 이거 편법이나 그런 게 아니야. 편법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함수 총론이라는 게 있거든. 함수 총론.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함수와 관련된 종합적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짓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너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봤을 거야. 2차 함수 할 때도, 유리함수 할 때도, 무리함수 할 때도, 지수함수 할 때도, 로그함수 할 때도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에서 같아지는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늘 볼 거라고. 왜? 그게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수함수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짓는 건 뭐야? 밑이야. 맞아? 밑이 같으면 그래프의 개형은 항상 동일하다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2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짓는 건 뭐야? 최고차이수 A야. 최고차이수 A가 같으면 모든 2차 함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다 같게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봐봐. 둘 다 밑이 얼마야? 2란 말이야. 둘은 무슨 관계지? 여기 지금 2의 x에 x 대신에 x-2 집어넣은 거니까 둘은 무슨 관계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평행이동 관계야. 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2만큼 옮기면 얘가 될 거라고. 근데 내가 지금 y는 k라고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어. 이 점하고 이 점은 무슨 관계야? 이걸 우리 이렇게 얘기해. 같은 비율 관계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왜?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며. 무슨 말이냐면 비율 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요런 0,1을 우리가 일종의 지수함수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요렇게 증가한 비율 관계랑 얘도 기준이 되는 점이 있겠지. 요렇게 증가한 비율 관계가 어떻다고? 완전히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옮기면 얘가 되겠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돌아볼 필요도 없이 이 길이는 2라고. 높이는 k라고 대놓고 주고 있잖아. 그럼 밑변의 길이가 무조건 2고 높이가 무조건 k인 삼각형이라서 보자마자 나와야 된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기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저기 7등급, 8등급 받으려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나쁜 의미로 쓰는 말이 아니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야. 내가 평소에 배운 걸 써먹어 봐야 된다고. 다시
같은 비율 관계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자, 20번. 자, 우리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은 문제에서 하라는 순서를 꼭 지켜줘야 돼.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을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를 좀 잘 지켜줘야 된다. 자, 곡선 y는 2x-1제곱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한번 써볼게. y는 2의 x-1제곱을 첫 번째로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대. 대칭 이동할 거고, 두 번째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겠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겠대. 그거를 y는 fx라고 하자. y는 fx의 점근선이 x는 3이고 fx가 2x-1제곱의 점근선과 만나는 좌표가 5다.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뭐 이렇게 빠르게 풀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해볼게. y는 오요 고마워. 오늘 아주 참여율이 좋구만. 자, 내가 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수업 잘 듣나 안 듣나. 자, y는 x 대칭 뭐야? y는 x 대칭 뭐 해달라는 거야? 역함수 하라는 거죠, 역함수. 자, 이것도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지금 뭐 혜영이나 규빈이나 이런 친구들, 은혜 이런 친구들은 나랑 화목토반에서 해봤어서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생님 한 번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 뭐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역함수 그냥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집어넣어서 x는 2의 y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y는 뭐라고 정리할 거니까 y만 냅두고 나머지 x끼리 모을 거지? 그래서 2의 y제곱은 마이너스를 넘겨서 x 플러스를 이렇게 쓸게. 이러고 이제 내가 y는 2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y를 끌어내리고 싶으니까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거야. 혹은 정의를 쓸 거야. 로그의 정의를. 그러면 y는 뭐가 될 거야? 로그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로그 함수 구하는 거,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한 번만 좀 미리 내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 우리가 어차피 다음 단원에 로그 함수 할 때 써먹을 내용이니까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보고 가볼게.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만 하거든. 자, 우리 밑이 같은 지수함수랑 선생님이 자세한 거는 로그 함수 할 때 한 번 더 설명할게. 오늘은 좀 약간 약식으로 합시다. 지금 로그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밑이 같은 지수함수랑 밑이 같은 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야. 잘 알고 있을 거야. 둘은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이라는 건 무슨 뜻이랑 똑같냐면 얘네를 거울로 마주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y는 x로 거울로 비춰져 있는 거랑 똑같다고. 우리가 내가 거울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거울은 왼쪽으로 움직이니?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거울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이 지수함수를 y축 방향으로 한 칸만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싶어. y축 방향으로 한 칸만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럼 거울로 보고 있는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반대로가 아니라? 맞아. x축 방향으로 절로 멀어지는 거 맞니?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얘는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이겠지.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마치 어떻게 느껴져? x축 방향으로 1만큼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거야. 얘를 y축으로 1만큼 들어 올리는 건 얘는 x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왜?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 무슨 뜻이니?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집어넣겠다는 뜻이잖아. 봐봐. y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라고? 와, 난 x 집어넣을 거라니까. 이 뜻이라고. 맞니? 잘 봐봐.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 무슨 뜻이니? y는 2x제곱을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달라는 거 맞니? 맞아? 우리 역함수라는 건 뭐야?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집어넣을 거야. 눈에 보이는 모든 거에 그 짓을 할 거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그 짓을 할 거야.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y는 2x제곱의 역함수가 y는 로그 2x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야? y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야? y 대신에 x 집어넣을 거라고.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면 되겠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거라고. 이거 하고 있을 거냐고.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왜 하고 있으면 안 되냐? 저
거울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해놔야 된다. 지금부터 익혀놓고 안 익혀놓고가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함께 나오는 문제를 풀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라고. 우리 모의고사도 그렇고 문제집들도 그렇고 학교 내신도 그렇고 문제를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게 아니야. 다 관계를 갖고 만드는 거거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는 문제에서 내가 장담하는데 95%는 역함수 관계 써서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 돼. 미리 좀 한 번만 연습하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 그럼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길 거야. 그럼 x축으로 a만큼 옮긴다라는 건 x 대신에 x-a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y축 방향 평이동은 우리 그냥 함수에다가 상수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야. 이게 fx다. 그랬더니 요놈의 점근선이 직선이 x는 3이래. x는 3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의 점근선과 만나는 x좌표가 5다. 그럼 요것만 좀 빨리 한번 보고 갈까?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의 점근선. 점근선이라는 게 뭐니? 점점 가까워지는 선으로 계속 기억할 거니? 점근선은 사실 뭘로 기억해야 좋은 거야? 절대 될 수 없는 값이야. 맞아? 절대 될 수 없는 값이라고. 로그가 절대 될 수 없는 값이 뭐지? 0이야, 0. 0이 절대 될 수 없어. 그럼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의 점근선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0일 때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5래. 그러니까 얘가 어디 지난다는 거야? x좌표가 5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 이렇게. 다시 점근선 뭐라고? 절대 될 수 없는 값이야. 그럼 로그가 절대 될 수 없는 값은 뭐니? 로그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값.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점근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수가 0인 거지. 진수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잖아. 이게 점근선이야. 얘가 절대 되지 말아야 될 값이 3이라고. 그러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a를 0으로 만드는 값이 x는 3이라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이 얼마라는 거야? 이게 3이라는 거네. 그래서 a는 4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근데 어디를 지나겠대? 5, 마이너스 1을 지나겠대. 5 집어넣으면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점근선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없는 값이야. 그러니까 지수는 지수가 0일 때, 로그는 진수가 0일 때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2번. 22인가? 또 렉 걸렸나? 22번까지만 하고 쉴게. 22번까지만 하고 쉽시다. 쉬어도 되나? 22번까지 하고 쉬어도 되겠지? 22번 다음 장이구나. 자, 이 4분면 문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 4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문제, 이거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했고 무리함수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하고 이거 삼각함수에서도 할 거고 나중에 계속 할 거거든. 어떤 특정 4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만 우선 살펴봐. 개형. 개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지? 밑이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생겼지? 로그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지? 로그함수 밑이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개형이야. 그냥 이게 개형이라고. 이 개형만 보고 답을 낼 때 무조건 뭘 쓸 거냐면 답을 낼 때는 무조건 y절편을 쓸 거야. 만약에 여기에 내가 추가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래봤자 x절편 정도 하나 더 생각해주면 돼.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면, 내가 y절편만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x절편 정도 하나 더 보면 돼. 근데 99% y절편만 보면 끝나. 보통 x절편까지 봐야 되는 문제는 모의고사형 문제들이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그럼 지금 이 문제 잘 봐봐. y는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의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싶대. 내가 그래프의 개형만 볼 거라고 그랬지.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만 중요해. 여기 지금 x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굳이 쓰자면 사실 얘는 요건 거지.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 때문에라도 미리 얘기를 하면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무조건 x의 개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3에다가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도록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볼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1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싶어. 여기를 지나지 않고 싶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만 그려봐.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이렇게 생기면 될 거야. 나는 무조건 답은 뭘 가지고 낼 거라고? y절편 가지고 낼 거라고. y절편 여기 있잖아. 이렇게 1사분면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는 y절편이 어떻게 되기만 하면 될까? x축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되잖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자 이거 돼 안 돼? 원점 지날 때 이거 1사분면 안 지나는 거지? 이거 돼. 이건 돼 안 돼? 안 돼. y절편이 x축보다 같거나 밑에 있기만 하면 되네. 어떻게 되면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난 거네. y절편은 어떻게 구해? x가 0일 때 0 집어넣으면 3 더하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렇게 개형만 봐서 어떻게 할 건지만 잘 기억해 놓으면 돼. 모든 그래프 4분면과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야. 4분면이라는 것 자체가 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절편을 보는 거야. 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오늘 스텝 2 좀 많이 줄이더라도 스텝 1 좀 꼼꼼하게 보고 갑시다.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목적은 이걸 바탕으로 다음 숙제를 잘 해오는 거잖아. 그래서 스텝 2 선생님이 알아서 적당히 잘 줄여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마저 계속 봅시다.